손주의 첫 돌잔치였다. 문정심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다. 3개월 전부터 담가둔 발효식초를 한 병씩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손글씨로 쓴 설명 카드를 달았다. 매실, 오미자, 무화과. 국밥집을 30년 넘게 운영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우려낸 육수처럼 이 식초들도 시간과 정성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서 발효액이 잔잔히 빛나고 있었다. 정심은 그 빛을 보며 손주를 떠올렸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의 맛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돌잔치장은 호텔 연회장이었다. 며느리 배설인이 고집한 장소였다. 정심은 그 화려한 공간이 낯설었지만 손주를 위한 날이니 참았다. 하객들은 100여 명이 넘었다. 설인의 팔로워들인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설인은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손주를 안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인플루언서답게 모든 순간이 콘텐츠였다. 정심은 준비한 식초 세트를 들고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설이는 하객들과 대화 중이었다. 정심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설이나 이거 준비했어. 하객분들 나갈 때 한 병씩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설이는 식초 세트를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였다. 설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브랜드 이미지 있으니까 이런 건 뒤로 치워주세요. 요즘 감성은 케이터링이지 시골 냄새 나는 국물 스타일은 좀 노잼이잖아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키운 며느리에게.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초 세트를 들고 뒤편으로 물러났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로 들렸다. 10월드 텐션 진짜 라이브감 미쳤다. 설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가 아직 요즘 감성을 잘 모르셔서요. 이해해주세요. 정심은 연회장 뒤편 복도로 걸어갔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허리를 곧게 폈다. 그때 음향부스에서 젊은 스태프가 헤드셋을 벗으며 말을 걸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저기 메인 마이크 켜져 있었거든요. 녹음도 되고 있었고요. 정심은 고개를 들었다. 스태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 파일 백업해 드릴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심은 잠시 생각했다. 눈물로 호소할 수도 있었다. 아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30년 넘게 장부를 써온 사람이었다.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합니다.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스태프는 즉시 파일을 전송했다. 정심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음성 파일명은 돌잔치 메인홀 풀버전 mp3였다. 그날 밤 정심은 집에 돌아와 혼자 녹음 파일을 들었다. 설인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시골 냄새 나는 국물 스타일은 좀 노잼이잖아요. 하객들의 웃음소리. 우리 시어머니가 아직 요즘 감성을 잘 모르셔서요. 정심은 파일을 3번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국밥집 시절부터 써온 장부였다. 거기엔 아들 강우에게 빌려준 돈, 며느리 설인의 쇼핑몰 초기 자금, 레시피 제공 내역, 상표권 위임 내역이 빼곡했다. 정심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계산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정심의 휴대폰에 알림이 또 하나 떴다. 설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다. 돌잔치 하이라이트 쇼츠가 업로드 예고 중이었다. 썸네일에는 설인의 웃는 얼굴과 함께 해시태그 진짜 케이터링, 해시태그 감성 돌잔치, 해시태그 10월드 텐션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정심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눈물이 아니라 장부로 답한다. 정심은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일어났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육수를 끓이는 대신 차를 끓였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국밥집을 정리할 때 아들 강우가 어머니 요즘은 다 디지털이에요 라며 억지로 가르쳐준 인터넷 뱅킹이었다. 정심은 서툴지만 꼼꼼했다. 화면에 뜬 계좌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는 가족 카드였다. 정심 명의로 발급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사용하는 카드였다. 한도는 500만원, 매달 300만원 이상 사용되고 있었다. 대부분 설인의 쇼핑몰 운영비였다. 촬영 소품, 협찬 물품, 미용실, 네일샵. 정심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한도 변경 메뉴. 500만원을 지우고 0을 입력했다. 확인 버튼. 한도가 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떴다. 두 번째는 사업자 계좌였다. 아들 강우가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정심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준 계좌였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강우가 했지만 초기 자금 4천만원은 정심이 넣었다. 국밥집 폐업 후 남은 돈 전부였다. 정심은 은행 앱에서 대표 변경 신청 메뉴를 찾았다. 서류가 필요했다. 정심은 단골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요. 대표 위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번째는 보증이었다. 강우가 사무실을 임대할 때 정심이 보증인이 되어 주었다. 보증금 5천만원. 정심은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보증인 철회 조항이 있었다. 단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 후 새로운 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정심은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문정심입니다. 제 아들 사무실 보증 건인데요. 제가 보증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건물주는 당황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있어요? 아드님하고 얘기는 하셨어요? 정심은 단호했다. 제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한 달 안에 새 보증인 세우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번째는 상표권이었다. 정심발효라는 이름은 정심이 국밥집 시절부터 쓰던 상호였다. 폐업 후 서린이 어머니 이 이름 제가 브랜드로 써도 될까요? 감성 있잖아요라며 허락을 받았다. 정심은 흔쾌히 동의했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정심 명의였다. 정심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정심발효 상표를 검색하니 아직 정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으로 정심 페르멘테이션 같은 유사 상표가 서린 명의로 출원 대기 중이었다. 정심은 변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유사 상표 출원건 이해 신청하려고요. 제가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니까 가능하죠. 다섯 번째는 원료 납품처였다. 서린의 쇼핑몰은 정심발효라는 이름으로 식초를 판매했지만 실제 제조는 외주였다. 레시피는 정심 것이었다. 정심은 단골 식자재 업체 사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문정심입니다. 제 레시피 쓰는 업체 있잖아요. 앞으로 그쪽엔 원료 공급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거래처 바꿀 테니 협조 부탁드려요. 사장들은 망설였다. 어머니, 그쪽이 요즘 물량이 꽤 되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심은 설명하지 않았다. 사정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그날 오후 강우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카드가 안 되는데요. 은행에서 한도 초과래요. 정심은 차분했다. 내가 바꿨다. 네? 왜요? 갑자기? 내 카드니까. 강우는 당황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어제 돌잔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서린이가 좀 말을 심했죠. 제가 혼냈어요. 근데 카드까지 끊으시면. 정심이 끊어 말했다. 혼내는 걸로는 안 돼. 돈으로 배워야지. 그날 저녁 서린의 쇼핑몰 협찬사 세 곳에서 동시에 메일이 왔다. 계약 조건 검토 결과 상표권 및 레시피 출처 관련 리스크 확인되어 계약 파기를 통보합니다. 서린은 패닉에 빠졌다. 협찬사들은 서린의 쇼핑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린은 강우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오빠, 왜 갑자기 다 끊기는 거야? 어머니가 뭐 하신 거야? 강우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서린이 쇼핑몰 협찬이 다 끊겼어요. 우리 망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심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사람을 무시한 건 내 감성이고 돈줄을 막은 건 내 상식이다. 사과는 장부부터 정리하고 와라. 강우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어머니의 문장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돌잔치 현장에서 서린이 한 말을 어머니가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을 장부로 바꿨다는 것을. 그날 밤 정심은 혼자 창문을 열고 밤공기를 마셨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육수를 끓일 때처럼 불순물을 걷어내는 기분이었다. 정심은 노트에 오늘 한 일들을 적었다. 카드 정지, 대표 해지 신청, 보증 철회 통보, 상표권 보호, 원료 공급 차단,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산이다. 사흘 후 서린이 라이브 방송을 켰다. 제목은 솔직히 말할게요. 10월드의 진실이었다. 시청자가 순식간에 3,000명을 넘었다. 서린은 눈을 붉히며 말했다. 여러분,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돌잔치 이후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카드 막고 사업자 계좌 회수하고 협찬사들한테 이상한 말 퍼뜨리시고, 저희 아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댓글창이 들끓었다. 10월드 갑질 실화냐? 며느리 고생 많네요. 요즘도 이런 일이. 서린은 울먹이며 계속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잔치를 제 스타일대로 하고 싶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가져온 식초를 안 쓴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전 케이터링 준비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시청자 수가 5,000명을 넘었다. 댓글은 점점 더 서린 편으로 기울었다. 그때 누군가 슈퍼챗을 보냈다. 돌잔치 현장 음성 파일 있는데 공개해도 되나요? 서린의 표정이 굳었다. 음성 파일이요? 무슨 파일인데요? 다시 슈퍼챗이 올라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골 냄새 국물 스타일은 노잼이라고 한 거요. 메인 마이크에 다 녹음됐어요. 제가 그날 음향 스태프였거든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헐, 뭐야, 진짜야? 파일 공개해. 서린은 당황해서 라이브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팝업이 떴다. 협찬사 법무팀에서 보낸 경고문이었다. 허위사실 유포 시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예정. 즉시 해명 요청. 서린은 얼어붙었다. 시청자들은 그 팝업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법무팀 경고 떴네. 이거 완전 반전인데 누가 거짓말한 거야. 다음날 정심의 단골 법무사가 움직였다. 그는 돌잔치 현장 음성 파일을 편집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했다. 파일에는 서린
서린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브랜드 이미지 있으니까요. 이런 건 뒤로 치워주세요. 요즘 감성은 케이터링이지 시골 냄새 나는 국물 스타일은 좀 노잼이잖아요. 하객들의 웃음소리. 우리 시어머니가 아직 요즘 감성을 잘 모르셔서요. 이해해주세요.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정신발효, 배설인, 돌잔치 갑질이 올랐다. 댓글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게 시월드 갑질? 며느리 갑질이지 시어머니가 정성으로 담근 거 저렇게 무시하면 어떡해. 브랜드 이미지 운운하는 게 너무 웃기네. 인플루언서 이미지 끝났다. 법무사는 추가로 증빙 자료를 공개했다. 정심이 강우에게 빌려준 돈 내역, 서린의 쇼핑몰 초기 자금 지원 증빙, 정신발효 레시피 제공 계약서 상표권 등록증. 모든 문서에는 정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무사는 게시글에 짧게 덧붙였다. 정신발효의 실질적 창업자는 문정심님입니다. 레시피, 상표권, 초기 자금 모두 문정심님의 것입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마케팅과 판매를 대행했을 뿐입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 서린의 쇼핑몰 리뷰란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양심도 없냐? 시어머니 레시피 훔쳐서 장사했네. 이런 사람한테 돈 쓰기 싫다. 서린의 팔로워 수가 하루에 2만 명 줄었다. 협찬 제안은 완전히 끊겼다. 그동안 쌓아온 감성 인플루언서 이미지가 무너지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다. 서린은 다시 라이브를 켰다. 이번엔 사과 방송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돌잔치 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차갑했다. 진심이 없어 보임. 망하고 나서 사과하는 거잖아. 법무팀 경고받고 사과하는 게 뻔히 보임. 시청자 수는 1000명도 안 됐다. 그날 밤 강우가 정심을 찾아왔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서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공개 사과도 했고요. 정심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공개 사과는 내가 요구한 게 아니야. 여론이 요구한 거지. 나한테 사과는 아직 안 했어. 강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이 풀리세요? 정심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다. 눈으로만 보던 세상이 증빙 앞에선 조용해진다는 걸 알았니? 나는 내 아내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배우는 게 중요해. 지금은 여론 때문에 무서워서 사과하는 거잖아. 진짜 사과는 장부를 정리한 다음에 오는 거야. 강우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자신이 어머니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걸까? 일주일 후 정심은 오래된 공책을 폈다. 국밥집 시절 단골 고객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 동네 식당 사장님들이었다. 정심은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저 문정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혹시 발효식초 관심 있으세요?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식초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당연히 관심 있죠. 정심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요즘 다시 식초를 담그고 있어요. 소량이지만 품질은 보장해요. 혹시 시식해보시고 괜찮으면 납품 가능할까요? 사장님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어머님 손맛은 믿죠. 보내주세요. 정심은 30병을 준비했다. 매실, 오미자, 무화과 각 10병씩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다. 화려한 패키지는 아니었다. 무광 크라프트지 박스에 손글씨 라벨을 붙였다. 원산지와 발효기간, 보관법을 적은 카드를 동봉했다. 마지막에 자필 서명을 넣었다. 정심 올림. 택배를 보내고 나서 정심은 불안했다. 과연 받아줄까?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을까? 사흘 후 전화가 왔다.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 사장이었다. 어머님 식초 받았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혹시 이거 주말 팝업으로 같이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식초 에이드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어머님 브랜드 이름으로요. 정심은 어리둥절했다. 팝업이요? 제가요? 네, 요즘 손맛 있는 시니어 브랜드 인기 많거든요. 어머님 스토리도 있고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다음 주말 정심은 처음으로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레스토랑은 깔끔하고 모던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심은 긴장했다. 사장은 정심을 주방으로 안내했다. 어머님 여기서 식초 에이드 만드는 거 직접 보여주시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라이브 쿠킹처럼요. 정심은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했다. 탄산수, 얼음, 허브잎, 그리고 정심이 직접 담근 매실 식초.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심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식초는 작년 6월에 담갔어요. 매실을 하나씩 씻어서 꼭지를 따고 설탕과 켜켜이 쌓았죠. 석 달 동안 매일 흔들어 줬어요. 발효가 잘 되는지 확인하면서요. 급하게 만들면 맛이 안 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물었다. 할머니 시판 식초랑 뭐가 달라요?
정심은 웃으며 답했다. 시판 식초는 빨리 만들려고 산을 넣어요. 제 식초는 매실이 스스로 발효해서 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깊어요. 정심이 만든 매실 에이드를 맛본 손님들은 감탄했다. 와, 이거 진짜 다르네요. 신맛이 부드러워요. 뒷맛이 달콤해요. 주문이 쏟아졌다. 준비한 식초가 2시간 만에 다 팔렸다. 사장은 흥분해서 말했다. 어머님, 다음 주도 해주세요. 예약 받을게요. 정심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팝업 소식은 SNS로 퍼졌다. 누군가 정심이 식초 에이드를 만드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정심발효, 해시태그 할머니 손맛, 해시태그 진짜 감성이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댓글에는 이게 진짜 감성이지 배설인 보고 있나? 할머니 응원합니다. 같은 글이 달렸다. 정심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법무사가 캡처해서 보여줬다. 어머님 대박 나셨어요. 그 영상을 본 식자재 바이어가 연락을 해왔다. 할머니, 저희 호텔 디저트 셰프인데요. 정심 발효 식초를 디저트에 써보고 싶어요. 시식 가능할까요? 정심은 바이어를 만났다. 젊은 셰프는 정심의 식초를 맛보더니 눈을 빛냈다. 이 밸런스 대단하세요. 산미가 과하지 않고 단맛이 자연스러워요. 이걸로 소르베 만들면 완벽할 것 같아요. 납품 계약 가능하세요? 정심은 조심스러웠다. 제가 한 번에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거라서요. 소량만 가능해요. 셰프는 오히려 좋아했다. 그게 더 좋아요. 우리 호텔은 한정판 디저트 콘셉트거든요. 매주 소량만 나오는 게 오히려 프리미엄이에요. 계약하시죠. 정심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다. 일주일에 30병, 한 달이면 120병. 혼자서는 무리였다. 정심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국밥집 시절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들이었다.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식초 담그는 거 같이 하면 어떨까? 아주머니들은 반가워했다. 언니, 우리 심심했어. 당연히 도와주지. 넷이 모여 작은 작업장을 차렸다. 정심의 집 지하실이었다. 좁았지만 충분했다. 소독한 병, 계량컵, 노트. 정심은 레시피를 하나하나 알려줬다. 매실은 이렇게 씻고 설탕은 이 비율로, 온도는 이 정도로 유지하고. 아주머니들은 꼼꼼하게 메모했다. 첫 배치가 완성됐다. 100병. 정심은 리브랜딩을 결심했다. 화려한 패키지 대신 무광 크라프트 박스. 라벨은 손글씨 그대로. 대신 원산지 카드를 고급스럽게 인쇄했다. 정심 발효, 문정심의 30년 레시피, 발효 기간 석 달, 무첨가 자연 발효. 마지막에 정심의 서명을 금박으로 넣었다. 단순하지만 진정성 있는 디자인이었다. 호텔 납품이 시작됐다. 셰프는 정심의 식초로 오미자 소르베를 만들었다. 디저트 메뉴판에는 정심 발효 식초를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라고 적혀 있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한 손님이 직원에게 물었다. 이 식초 어디서 살 수 있어요? 호텔 측은 정심에게 연락했다. 할머니, 식초 단독 판매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호텔숍에서 팔고 싶어요. 정심은 예약제로 판매를 시작했다. 온라인 주문을 받고 매주 한정된 수량만 발송했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았다. 한 병에 3만원. 하지만 팔렸다. 구매자들의 리뷰가 올라왔다. 가격이 아깝지 않아요. 이런 식초는 처음이에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요. 정심은 리뷰를 하나하나 읽으며 울컥했다.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MD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저희 백화점 디저트 존에 입점하시겠어요? 프리미엄 발효식품 코너를 만들고 있는데 정심 발효가 메인이면 좋겠어요. 정심은 놀랐다. 백화점이요? 제가요? MD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스토리가 요즘 유명해요. 손주 돌잔치 사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입점하시면 대박 날 거예요. 계약서를 검토하던 법무사가 정심에게 말했다. 어머님, 여기 조항 보세요. 정심 발효 전용 코너 설치 및 동일 카테고리 타 브랜드 입점 제한. 이거 어머님한테 유리한 조항이에요. 정심은 의미를 이해했다. 같은 구역에 발효식품을 파는 다른 브랜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다. 법무사가 덧붙였다. 혹시 아세요? 배설인 씨가 신규 브랜드로 이 백화점 입점 신청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선점하시면 자동으로 탈락이에요. 동일 카테고리 중복이라서요. 정심은 잠시 생각했다. 복수할 기회였다. 하지만 정심은 복수보다 일이 더 중요했다. 계약하겠습니다. 조건 그대로요. MD는 기뻤다.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달부터 입점 가능하세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겠습니다. 백화점 입점 소식이 업계에 퍼졌다. 서리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자신이 신청했던 자리였다. 이제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원료 공급도 끊기고 협찬도 끊기고 백화점 입점도 막히고. 서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쇼핑몰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다. 서리는 강우에게 울먹였다. 오빠, 이제 어떡해? 어머니한테 빌어야 할 것 같아. 정심은 백화점 입점 준비로 바빴다. 포장 라인을 확대하고 아주머니들과 생산량을 늘렸다.
생겼다. 지하실이 좁아져서 작은 공장을 임대했다. 시설을 갖추고 위생 인증을 받고 포장 디자인을 정리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다. 정심은 육수를 끓이듯 하나하나 챙겼다. 온도, 시간, 위생 모든 게 중요했다. 바이어가 시식차 방문했다. 공장을 둘러보더니 감탄했다. 할머니,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이 정도 시설이면 HACCP 인증도 받을 수 있겠어요. 정심은 웃으며 답했다. 국밥집 30년 했어요.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바이어는 정심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건 포장이 아니라 스토리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품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심은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복수는 말이 많지 않다. 진짜를 보여줄 뿐. 정심은 그날 밤 공책에 적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다.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졌다. 나는 그저 내 길을 갔을 뿐. 해시태그 5장. 결산, 사과는 장부부터. 2달 후 백화점 입점일이 다가왔다. 정심은 첫 배치 300병을 준비했다. 매실, 오미자, 무화과 각 100병씩. 포장은 심플했지만 고급스러웠다. 무광박스, 금박 서명, 손글씨 카드 하나하나가 정심의 손을 거쳤다. 백화점 오픈 당일 정심은 매장을 찾아갔다. 코너는 입구 근처 프리미엄 존에 자리 잡았다. 정심 발효 -30년의 기다림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시식 코너에서 정심이 직접 에이드를 만들어줬다. 이건 매실 식초예요. 작년에 담갔죠. 한 모금 드셔보세요. 손님들은 맛보고 놀라워했다. 와, 이거 진짜 다르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누군가 알아봤다. 할머니, 혹시 돌잔치 사건 그분이세요? 정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은 감동한 듯 말했다. 제가 응원했어요. 할머니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식초 살게요. 오픈 첫날 300병이 다 팔렸다. MD는 놀라워했다. 할머니, 첫날 완파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대박이에요. 주문이 쏟아졌다. 정심은 아주머니들과 생산량을 다시 늘렸다. 일주일에 500병, 한 달이면 2000병. 숫자가 커질수록 정심은 긴장했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정심만큼 꼼꼼했다. 언니, 걱정 마. 우리도 언니 손맛 배웠잖아.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정심이 문을 열자 서린이 서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붉었다. 강우도 함께 있었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심은 문을 열어줬다.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다. 서린은 차를 받아들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정심은 앉아서 서린을 내려다봤다. 서린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돌잔치 날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쇼핑몰은 문 닫았고 협찬은 다 끊겼고 저축한 돈도 다 떨어졌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심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뭘 도와달라는 거니? 서린은 흐느끼며 답했다. 원료 공급 좀 풀어주세요. 상표권도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레시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어머니 이름도 제대로 올리고 수익도 나눌게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서린은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왜요? 제가 뭘 더 해야 해요? 정심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지금 무릎 꿇은 건 반성해서가 아니야. 돈이 떨어져서야. 진짜 사과는 그게 아니야. 사과는 장부부터 정리하고 와야 해. 강우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장부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내가 너희한테 빌려준 돈, 지원한 자금, 제공한 레시피, 상표권 사용료 다 정리해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썼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걸 계산해서 변제 계획서를 써와. 그게 진짜 사과의 시작이야. 서린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정심은 차갑게 답했다. 가족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가족이라고 정성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넌 나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 그냥 뒤에 숨은 지갑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너를 가족이 아니라 채무자로 볼게. 서린은 할 말을 잃었다. 강우도 고개를 숙였다. 정심은 계속 말했다. 내가 진짜 반성한다면 3가지를 해와. 첫째, 공개 사과문과 정정 영상을 내 채널에 고정해. 내가 쓴 레시피를 내 것처럼 속인 것, 돌잔치에서 나를 무시한 것 다 밝혀. 둘째, 정신 발효 상표와 레시피를 영구 불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자필로 써. 셋째, 내가 대신 갚아준 카드비와 운영비 변제 계획서를 제출해. 이 3가지를 다 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걸 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람으로 다시 서는 문제지. 나는 그냥 내가 배우길 바랄 뿐이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서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게요. 정심은 일어서서 방으로 갔다. 그리고 작은 병 하나를 들고 나왔다. 매실 식초였다. 정심은 그걸 서린에게 건넸다. 이건 너를 벌주려고 주는 게 아니야. 쓴맛을 알아야 단맛도 지킨다. 이 식초 마시면서 생각해봐. 발효가 뭔지, 시간이 뭔지, 정성이 뭔지.
건지.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았다. 무거웠다. 유리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거웠다. 서리는 강우와 함께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다. 정심은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일주일 후 서린의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정신발효 사건의 진실이었다. 서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봤다. 안녕하세요. 저 배서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서린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돌잔치에서 시어머니를 무시한 것,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것, 시어머니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영상은 고정 게시물로 올라갔다. 댓글은 반반이었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제라도 잘했다는 댓글도 있었고, 망하고 나서 사과하는 건 진심이 아니다는 댓글도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댓글을 지우지 않았다. 모두 받아들였다. 이틀 후 서리는 손으로 쓴 서약서를 들고 정심을 찾아왔다. A사 용지 3장이었다. 첫 장은 상표권 불사용 서약, 두 번째 장은 레시피 연구 불사용 서약, 세 번째 장은 변제 계획서였다. 변제 계획서에는 정심이 지원한 금액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기 자금 2천만원, 카드 대납 800만원, 운영비 지원 600만원, 총 3,400만원. 서리는 이를 3년에 걸쳐 월 100만원씩 갚겠다고 적었다. 정심은 서약서를 천천히 읽었다. 서린의 악필이 떨리고 있었다. 울면서 쓴 흔적이 보였다. 정심은 서약서를 접으며 물었다. 이걸 쓰면서 뭘 느꼈니?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도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심은 서약서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서린을 바라봤다. 나는 내가 성공하는 걸 막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내가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법을 배웠으면 했어.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정성, 누군가의 시간 위에 쌓이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무너져. 서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심은 주방으로 가서 식초 한 병을 더 가져왔다. 오미자 식초였다. 이건 지난주에 딴 거야. 내가 마셔봐. 그리고 느껴봐. 이 맛이 하루 만에 나오는지 석 달을 기다려야 나오는지. 사과도 똑같아.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해야 해. 서리는 식초병을 꼭 안았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된 거요. 월급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배우고 싶어요. 정심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아침 6시에 공장으로 와. 늦으면 문 안 열어줘. 다음날 아침 서리는 5시 50분에 도착했다.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정심은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 오늘은 병 씻는 거부터 배워.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정심은 혼자 공책을 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을 값싼 말로 재단한 죄, 나는 값비싼 정산으로 갚게 했다. 하지만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무너뜨린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복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정심은 식초병들이 줄지어 선 선반을 바라봤다. 발효는 기다림이었다. 시간이 만드는 기적이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을 들여 발효시키면 쓴맛도 깊은 맛으로 변했다. 정심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정신 발효의 시작.